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수억 원인데 정작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전세 보증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발생한 피해 규모만 조 단위에 육박합니다.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죠. 평범한 직장인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는 이 비극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 복잡한 설계의 배후를 수사관의 시선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무자본 갭 투자라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갭 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인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발생합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상태가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포로가 됩니다. 선택권 없이 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포로 시장에 갇히는 셈이죠. 여러분이 5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4억 원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건넨 4억 원 중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집주인이 이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입니다. 남은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또 다른 빌라를 삽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보유세 같은 세금이 약 2천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300만 원, 대출 이자가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결국 집주인 손에 남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돈이 부동산이라는 덩어리에 묶여버린 거죠. 마지막에 결국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부자처럼 보였던 집주인에게 남은 현금은 고작 수백만 원뿐입니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명백한 자본 잠식의 징후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회사의 자본금까지 까먹는 상황을 말하는데 부동산으로 치면 빚이 집값보다 많아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역전세라는 무서운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시점보다 만기 시점의 전세 시세가 낮아져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가치가 깎이는 것을 말하는데 신축 빌라가 시간이 지나 낡으면서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돌려줄 돈은 그대로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월세 체제입니다. 세입자는 매달 렌트비를 내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집을 관리합니다. 보증금은 한두 달치 월세 수준이라 떼일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강력해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위험한 전세 제도에 목을 맬까요?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전세금이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대출이었고 세입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며 이 사다리가 썩은 동아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짜 원인이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이를 방치한 정책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 전세제도는 종말을 고할지도 모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첫째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사실 전세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가 전세값을 폭등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세 대출 잔액은 약 20조 원에서 170조 원 규모로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이 엄청난 돈이 전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동성 파티가 벌어진 셈이죠.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나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 집값과 전세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 팀이 되어 세입자를 속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니까 안전하다는 말로 안심시킨 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게 하죠.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자기 행동에 따른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무책임한 행동을 뜻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투기를 하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은 세입자에게 떠넘깁니다. 은행은 정부의 보증만 믿고 대출 심사를 대충 진행하죠. 결국 모든 위험은 가장 힘없는 세입자와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메꿔줘야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위험한 도박에 판돈을 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퍼즐이 완성되어 갑니다.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하우스푸어는 지분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렌트푸어는 치솟는 월세나 전세금을 감당하느라 저축조차 힘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세제도가 무너지면은 집주인들이 파산하고 이는 곧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같은 장치도 없는 이 민간거래 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시죠.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임대주택 관리업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보증금을 철저히 예치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0%에 가깝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5억 원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5억 원을 빌린 사람이 더 꼼꼼하게 검증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릴 때는 온갖 서류를 다 내야 하지만 세입자에게 수억 원을 빌리는 집주인은 신용조회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 비합리성이 지금의 전세 대란을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세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전세로 목돈을 모아 집을 사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우리가 더 투명한 임대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계약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부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란 제3자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이죠. 결국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열쇠는 투명성입니다. 집주인의 주머니 속 사정을 세입자가 알 수 있어야 하고 대출이라는 지렛대가 선량한 사람을 치는 몽둥이가 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보증금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혹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이 위험 신호를 알려주세요. 순진한 생각만으로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설계자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경제적 문해력이 생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복잡한 부동산 미스터리의 최종 결말은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국가가 나의 보증금을 100% 책임져 주지 않고 은행은 내 대출 이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존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전자책과 무료로 준비한 특강이 있으니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